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책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또 책을 쓴 에릭 클라이넨버그 교수님, 뉴욕대 교수님이시죠? 그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일단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책 이름이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나 이런 제목이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도시 얘기를 안 하고 좀 공동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폭염 얘기도 많이 했고. 근데 그래서 도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도시가 어떤 식으로 공동체를 끈끈하게 만드느냐, 어떤 식으로 좀 정서적 교류가 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교수는 사회적 인프라가 진짜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프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사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인프라. 좀 거창한 거 하면 다 인프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반 시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말로 좀 직역을 하면 사회 기반 시설이고 좀 경제적으로 보자면 도로, 항만, 가로등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공공재. 그러니까 여럿이서 마음껏 쓰는 시설. 근데 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거가 보통은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죠. 공공이 운영하는 많은 사람이 쓰는 시설. 그래서 넓게는 좀 문화생활이 가능한 예술의 전당 이런 건가요? 그렇죠. 도서관, 예술의 전당, 갤러리, 공공 갤러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사회 간접 미술관이죠. 미술관. 그렇죠. 미술관, 공공 미술관들이 다 넓게 보자면 사회 인프라의 일부고 그다음에 이런 사회 인프라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지역 사회 혹은 나아가서 도시 전체의 그 공동체를 발전시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거는 조금 당연한 소리인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만나서 교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그러니까 댓글창에서 뭉치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뭉치는 사람들도 많아서 굳이 그런 게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당연한 소리 같긴 한데 관점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에서 재개발을 기다리는 곳도 많고 허름한 빌라, 그러니까 이제 허물고 거기 아파트나 다른 시설, 상가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잖아요. 재개발을 기다리는 곳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합정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합정에서 가장 유명한 주상복합이 메세나폴리스잖아요. 근데 그 옆에 빌라촌들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빌라촌들이 많은데 그 빌라촌들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제2의 서울숲으로 만들겠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좋은데? 메세나폴리스에서 뭔가 로비를 받았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그 주변 집값 엄청 오를 거 아니야. 빨리 사야 돼 그러면. 근데 그 빌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빌라 소유주? 네.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높은 값에? 아니 안 돼요? 값을 아니죠. 수용을 당할 테니까. 그죠. 그 위에다 건물을 올려야 돈이 되는 건데 그거를 공원 만들 거면 공공 수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값을 다 안 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러면은 그 건물주는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민들은 좋아하겠지만 재산권 입장에서는 별로겠죠? 그죠. 메세나폴리스 사람들은 좋아하고. 제가 메세나폴리스 사는 사람이면 좋아해도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를 인수해서 공원을 만든 사례가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그럴 뻔한 지금 아직은 진행 지지부진한데 그럴 뻔한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에. 그럴 그 광화문이랑 경복궁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개발이 안 된 땅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거기 송년동 부지. 그게 한 1만 평 정도 되는 엄청나게 넓은 부지인데 그게 층수 제한이 16층에다가 이런저런 문화재 옆이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한진 일가가 갖고 있죠. 그죠. 대한항공의 소유주인 한진 일가가 갖고 있는 땅인데 그게 개발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쯤에 한진그룹이 자금난이 정말 심화되고 그 다음에 오너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이제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걸 팔아야겠다 해서 6천억 원인가에 내놨거든요. 근데 그게 6천억 원에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다 개발이 안 되니까 건물을 올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야 이거 우리 공원으로 만들 건데 우리 이거 4천억에 사면 안 돼? 이래가지고 한창 기사가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안 팔았죠. 너네
안 팔았을 거예요. 지금 아직 뭐 이 꽉 깨물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만 버티면 되는데 하고서는. 생각해보니까 6천억 6천억 너무 별거 아닌 거지.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 대한민국에서 아마 대한민국이 망하는 날까지 중심지일 땅을 그럼요. 그거를 6천억에 팔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금싸라기 땅이 뭐 공원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공원, 공공 뭐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 인프라를 짓는데 꼭 무조건 좋아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는. 그러니까 분명히 상반된 입장들이 있을 거고 아까 남궁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수용해서 공원으로 만들거나 다른 기관으로 만드는 입장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빌라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를 할 테고 값을 안 쳐줄 테니까요. 그런 것처럼 의견이 나뉘는데 최근 미국의 상황을 얘기를 한 거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 무조건 인프라를 늘려서 뭐 사람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좀 모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거듭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시설이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 도서관은 맞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모두한테 개방되어 있고 인근 주민에게 프로그램도 되게 자유롭게 제공을 하잖아요. 뭐 독서회라던가 뭐 영화 상영 같은 것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주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도서관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없죠. 네. 도서관 가본 적 있어요? 남궁 기자는 대학 도서관 말고. 전 많이 가봤어요. 많이 가봤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사는 어렸을 도시가 때 말고 나도 어렸을 때 많이 가봤어. 요즘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고3 때 뭐 공부하러 열람실 간 거 외에는 도서관을 가본 적 네, 근데 카페가 그 역할을 대체했죠. 그죠? 성인은.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카페가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요. 스타벅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원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조금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요. 날씨가 안 좋으니까 공원을 만들어놔봤자 겨울이랑 한여름에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틀린 생각인 게 중국은 날씨가 진짜 좋았다 안 좋았다 난리잖아요. 근데도 광장을 만들어 걔네가 광장 문화가 되게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땅이 넓고 평지가 많잖아요. 서울은 평지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땅이 없는데 날씨도 안 좋으니까 에이 만들지 말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땅이. 그쵸. 근데 제 말을 어쨌든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몰린다니까. 몰리면 공안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뭔 모이야? 아니 무슨 소리야. 거기서 태극권도 하고 얼마나 에어로빅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에 모이질 못하는데. 저희 나의 중국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니 진짜 너무 편견이 심해 이분은. 아니, 사실이잖아요. 잡혀가잖아요. 아니 지난번 우리 나의 중국 친구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편견이 많이 완화된 거 아니었어요? 아니, 다 잡혀갔다고 끝났잖아. 우리 중국 친구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남궁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는 스타벅스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프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열람실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부동산 앱 키면 집 주변에 카페 몇 개인지도 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카페 그 스벅세권이라고 그러나? 스세권. 스세권. 그 지금은 닫혔지만 저가 사는 집 30초 거리에 할리스 24시간 카페가 있거든요. 저 거기 좋아해요. 엄청 큰 갑정역 오거리 있는 건데. 핫하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만약에 24시간 하면 진짜 대박이죠. 완전 밤에 가서 마음껏 쉴 수 있고. 근데 이제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이 책에 사례가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서 인터뷰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지역 사회에 있던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식의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도서관 얘기를 하면서 사례가 하나 나오는 게 엄마 얘기예요. 도서관에서 만난 엄마가 나 사실 그 애를 낳고 되게 우울했었는데 어떻게 할지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아이랑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에서 학부모들도 만나고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면서 너무 좋아졌다. 근데 내가 이 도서관에 오기 전에 사실 좀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왜냐면 우울하면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지 좀 그런 게 풀리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를 가봤는데 너무 뭔가 삭막하고 커피에 마시면서 뭘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도서관은 책들도 이렇게 다 비치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랑 능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 이해가요. 그 외국은 도서관에서 얘기를 하는 문화가 있나요? 아니 외국은 도서관에서 제가 미국 살 때도 전 친구들하고 도서관을 진짜 많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맨날 매주 뭐를 하는 거예요. 뭐 영화 상영회를 하고 막 그러는데 신기하게 거기에 그 근방 제가 워싱턴 DC에 살았었는데 몇 개월 거기에 뭐 조지타운이나 아니면 막 아메리칸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막 토론도 하고 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네, 젊은 사람 진짜 많이 와. 근데 진짜 의외 사실이 그 문화센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문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국에도 난리 나요. 그거 막 다 줄 서가지고 티켓팅 하듯이. 그러니까 하고 근데 하긴 문제는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엄마들이 제가 언젠가 될 그 엄마 입장에 생각해 보면 갈 곳이 돈이 없으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문화센터도 백화점 문화센터는 VIP한테 먼저 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VIP면은 그런데 가서 나랑 만난 엄마들 만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스타벅스 가가지고 혼자 앉아 있으면 너무 우울하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만나고 이런거나 아니면 조리원 동기 막 이런 게 생겨나는 조리원 거잖아요. 그 맞아요. 학원 앞 카페 뭐 네, 이런 데. 뭐 그런 거. 그 학원가 앞에 가면 그 카페에서 어머님들 맨날 모여서 이렇게 맞아, 기다리면서 얘기하잖아. 얘기하잖아요. 기다리면서 애들.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그러니까 한국의 그 인프라 역할을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게 다 사기 업체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이따가 사실 좀 얘기를 할 텐데 인프라의 몇 가지 조건을 책에서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나열을 한 게 아니라 쭉 읽어보면 인프라의 조건이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물리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만을 만들어두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 진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유료로 만들면 안 되고 맞아. 그다음에 다양하게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프라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카페라고 하면은 일단 뭐 스타벅스는 음료 안 시켜도 앉아 있어도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기도 눈치는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음료를 사서 자리를 점유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프로그램이 생기는 건 아니고 자기가 뭘 할지 컨텐츠를 들고 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자꾸 우리나라는 자꾸 엄마들에 대입해서 그렇지만 경제력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날 수 있는 공간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도서관 같은 곳은 경제력하고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니까 누구나 가서 그냥 막 아무나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지만 그냥 뭐 다른 대학생을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막 이렇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비슷비슷한 상황을 가진 비슷비슷한 경제 상황을 가진 사람들만이 놀 수 있는 인프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상치 못한 이런 교류가 있어야 맞아. 그게 광장이고 공원인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런 것들은 거의 그러니까 살롱 같은 느낌인 거죠. 모임을 하러 맞아요. 어떤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장소에서 모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도서관 갔을 때 어렸을 때 참 좋았던 게 막 아무 책이나 꺼내보고 이러다가 맞아요. 제가 역사에 너무 꽂혔어요. 그리고 역사학자가 꿈이었던 게 진짜 딱 그 도서관에서 본 역사학자 어울린다. 로마사 책을 읽고 제가 중고등학교 내내 그 책을 하다가 또 근데 고등학생 때 물리학 책을 읽고 너무 꽂혀가지고 그래 이과 가고 싶었어요? 이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죠. 내가 수학을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하는 거야. 전 물리를 진짜 잘했어요. 진짜요? 계속 50점만 맞았거든요. 물리를요? 난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잠깐만 50점 만점에 50점이죠? 50점 만점이 아니라 50점.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막 맨날 엄청 양자물리학 이런 책이 너무 재밌고 하니까 나는 이런 쪽으로 갈 건가 봐 했는데 제가 나중에 한 거예요. 나 수학을 못하는구나. 진짜 안타깝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점수가 낮지 했는데 제가 수학을 못하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직독 접수를 안 하고 뭐 어디 가서 연구하고 있었겠죠. 있겠지. 김상욱 교수 뭐 대체를 할 수 그러게요. 있었겠죠.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이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뭔가를 만나는 경험을 도서관에서 많이 해서 이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꿈이 없고 이렇게 오히려 있는 집 아이들은 부모가 이렇게 막 지도도 해주고 경험도 만들어주고 이러는데 그렇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꿈을 갖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교육 출입도 맞아. 하고 한 10년 넘게 진짜 학원 과외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딱 느끼는 게 애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직업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그런 거 알려주실 새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막 진짜 있는 좀 괜찮게 사는 집들을 해보면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 부모님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일단 경험의 그 넓이나 깊이가 다르니까 이것저것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카페가 너무 그러니까 카페 같은 사회적 인프라만 있고 도서관이 너무 없어서 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사실 책에는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서구화 사례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방송국이나 BBC에서 뭐 사회가 너무 파편화됐다, 우리 공동체가 없어졌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랑 약간 좀 뭐 같으면서도 다를 수 있는데 거기는 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자세히 심층 분석해서 그렇게 나온 이야기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회가 좀 무관심해진 경향도 있고 그래서 좀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그 도서관 얘기를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좀 얘기 알 것 같은 이분 얘기가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이고 뭔가 여가를 보내는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뭔가 예상치 못한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만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인프라를 딱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쵸. 우리는 뭐 카페도 그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 거지만 인프라는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인프라는 아니죠. 그리고 백희연 기자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좀 끼리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 맞아요. 공간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가 그러니까 도시가 건강하게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떻게 건강하게 기능을 할 수 없냐 물어보면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끼리끼리 모이면 양극화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싸움도 잦아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은 다 의견이 각자 다를 테니까 그걸 조율을 하는 게 사실 뭐 좀 크게 보자면 정치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계속 양극화된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배려심이 없어지고 좀 삭막하게 됐다 사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저도 뭔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독서 모임 트레발이라고 그런 거 돈 내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해보고 막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결국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쵸. 그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 동기 같은 친구들을 다 내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뭔가 나랑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곳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 군대가 보통 서울권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보통 군대를 의경 아니면 공군을 많이 가요. 맞아요. 편하니까. 그리고 복무기간 좀 긴 대신 대부분이 거의 제 주변은 90%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육군을 갔다 왔거든요. 진짜 그냥 육군이에요. 그냥 육군 써서 군대가 조금 사회적 인프라다. 진짜 거기가 그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보통 막 이런 공론장에서 페이스북 같은 데도 글 쓰고 이런 사람들 다 서울권대학교 나오고 커뮤니티에 그런 글 올라오잖아요. 세상에 서울권대학밖에 없는 것 같다. 맞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느 대학교 나온지 한번 댓글 달아봐라 이런 글을 보고 이랬거든요. 제가 그 군대 갔을 때 진짜 서울권 대학교 나온 애가 저희 중대가 포병이라서 100명밖에 안 됐는데 서울권 대학교 나온 친구가 5-6명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통계적으로 딱 맞아요. 그 대한민국 인구 중에 한 5%에서 10% 사이일 거예요. 아마 인서울 대학생이.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는 고졸자도 당연히 그 대한민국 성분만큼 많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소거한 그 대한민국의 축소판을 제가 2년을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엄청 많고 대학교 안 나온 사람 진짜 많고 그런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제 주변에 공군 갔다 온 친구들은 그냥 대학교 갔다 온 거랑 똑같아요. 다 비슷비슷한 다 사람들이 비슷비슷해. 자기가 나온 학교가 뭐 제일 아래였어. 막 이런 얘기하고 카투사도 카투사도 그쵸. 카투사도 그렇고. 더 심하고. 근데 저는 그래서 근데 그 경험이 엄청 좀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겪어보지 않거나 이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남궁 기자도 진짜 운 좋게 포병부대 전방 포병부대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직접 대면을 할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깨달은 거지. 운 좋게 그렇죠. 정신승리는 큰 가치를 얻고 왔다라고 정신승리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내부만에서. 근데 이제 이게 그 요즘은 특히나 더 이런 거를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초반에 말했듯이 오프라인 공간이 좀 없어지고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만 만나게 되니까 맞아요. 물리적으로 보지를 못하면은 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떤 뭐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진지도 심지어 모르고 당연히 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교류를 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좀 더 서로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데다가 뭐 이제 특히나 이 얘기를 할 때 다양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의 뭐 펍 문화 같은 거를 좀 예를 들어보자면 거기는 퇴근하고 다 맥주집을 가면은 우리나라도 맥주집을 물론 퇴근하고 가긴 하는데 우리는 끼리끼리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국은 어쨌든 그 모르는 사람끼리 그 좁은 펍에 모여가지고 맥주를 마시면서 정치에 대해 토론을 하고 뭐 사회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면은 좀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일본만 해도 이 문화가 있는 것 같은 게
일본은 그 동네 술집 가고 이러면은 그 아저씨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외부에서 관광객 오니까 관광객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막 말 걸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술집에서 막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게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그때 유현준 교수가 아마 저희 회사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 했었다고 우리 한 번 더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뭐지? 경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게 더 많고 경제 소득이 낮을수록 온라인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라는 게 코로나 이후에 저는 더 그게 심화됐다고 느끼는 게 요즘에 진짜 유행인 게 뭐예요? 골프잖아요. 그렇죠. 그 골프에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보면 막 골프 조인하자 막 이런 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끼리. 근데 한 번 나가면 최소 30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차가 없으면 사실 이동이 힘들죠. 불가능해요. 맞아요. 되게 어려워요. 택시비 뭐 솔직히 다 근교 있다 해도 5만 원은 최소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최소 35만 원이 넘게 드는 그런 라운딩을 나가는 게 진짜 몇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유행이라고 하는 막 기사 나오고 이런 댓글에 사람들 돈 만나보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골프가 유행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한정적인 그 집단 내에서 과잉 대표가 된 거지. 사실 뭐 그 백현 기자가 말한 대로 일단 그 나이에 차 있고 여유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그거잖아. 그거 알아요? 판교 신혼부부? 아니요. 그 요즘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딱 그 상이 있대요. 판교 신혼부부라 그래서 부부가 둘 다 각자 한 5, 6천 이상의 고 연봉을 받으면서 판교 같은 대도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신혼과 동시에 자가를 마련해가지고 사는 엘리트 부부 상이 있다는 거예요. 판교 신혼부부. 상, 얼굴 상. 그 얼굴 상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막 밈 댓글이 달려요. 막 그 골프 끝나고 들어가는 차 안에서 영통 거는 남편 뭐 하고 막 뭐 맥북에 블로그 정리하고 있는 아내 막 이런 거 막 밈을 올려요. 약간 소름 돋았네. 아무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그 딱 그 정형화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몇 프로가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과잉 대표가 되고 있다. 그럼요. 다들 블로그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들 골프를 치는 것처럼 보이고 다들 골프하다가 이제 지겨우면 테니스 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과잉 대표되는 게 적어지는데 온라인의 특징이 뭐든 과잉 대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모르다 보니까 그것만 봤을 땐 사람들 다 이러고 사는구나. 다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집 마련하고 결혼하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을 깨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를 막상 해보면,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문제지, 만약에 해보면은 또 막상 잘 어울릴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나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사람 만나고 싶어 해서 나가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고 도서관 같은 누구나 장벽 없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 막상 뭐 만나서 진짜 잘 지낼지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책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1950년대 왜 흑인이랑 백인이랑 인종 분리 정책이 되게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흑인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 뭐 이런 게 되게 엄격해서 사회 문제가 심각했는데, 학자들이 그래서 시카고 남부에 있는 공장지대를 찾아가 봐요. 여기도 심한지.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때 정말 심했었는데 흑인들이랑 백인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근데 거기는 좀 약간 느슨하게 직장 동료들, 블루칼라 동료들끼리 결혼식도 참석하고 뭐 끝나고 회식도 맥주 한잔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잘 어울렸다. 근데 그때 학자들이 깨달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필터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그냥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견이 생기는 거지. 실제로는 뭐 당연한 얘기죠. 다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부민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거 있잖아요. 한국에도 조기 축구에 있잖아요. 조기 축구에 그런 게 사실은 영국도 엄청 그 풋볼 클럽 문화가 발달돼 있는 것처럼 맞아요. 뭐 7부 리그인가 8부 리그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마을엔 모두 다 축구팀이 있다는 것처럼 한국도 그런 문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아버지들 어렸을 때 맨날 조기 축구에 가신다고 아침 새벽에 나가시고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문화도 이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가 돈을 좀 많이 들여서 도서관 같은 사회 인프라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이
교수님이 말하는 요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뭐 사회 공동체가 약화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도 사실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면은 우리 예전에 뉴딜 정책처럼 이렇게 그 좀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권이 뭐 보수, 진보, 여야 할 거 없이 좀 이렇게 경제가 좀 힘들어질 때는 이렇게 사회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경기를 부흥한 적이 있었던 것도 이런 뭐 경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네,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 2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3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